안녕하십니까. 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낭만 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조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자, 특성화고라는 주제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 특성화고라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자, 특성화고를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특성화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따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화고와 입시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내신을 쉽게 딸 수 있는 특성화고는 정말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테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내신을 잘 딸 수 있을까? 예, 맞아요. 잘 딸 수 있어요. 일반고보다는 내신을 따기가 좀 쉽습니다. 일단 실기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할 수 있는 주요 과목은 분명히 내신을 따는 것이 쉽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성화고에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내신을 따서 그러면 그걸로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있죠. 어떤 문제일까? 자, 현실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특성화고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을 쉽게 딸 수 있는 그러한 학교에서는 어떤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할까? 정성평가가 좋을까? 정량평가가 좋을까? 자, 정성평가는 어떻습니까? 학교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기도 하고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가 유리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정량평가를 해서 내가 맞은 그 내신을 액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량평가를 사용하는 전형을 지원하는 게 특성화고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량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건가? 교과 위주의 전형이고 추천 전형이죠. 교과 위주의 추천 전형에서 특성화고는 전형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성화고는 지원할 수가 없게 막아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지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내신을 쉽게 따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겠어 라는 거에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잠겨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성평가는 정말로 나쁠까? 정성평가도 문이 열려있는 것도 있고 열려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정성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정성평가에서 특성화고는 유리한 전형이 없을까? 예, 유리한 전형이 있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을 만드는 것이 있겠죠. 자,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숙명여대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트랙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다. 그리고 특성화고라는 것은 각각 뭐 요리, 그 다음에 뭐 상업,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그 다음에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마다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 곳에서 다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원수가 각각 할당되는 인원수는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그러한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기회균형 전형 속에서 그 항목 중에 하나로 특성화고를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뭐 서해5도, 탈북민, 그 다음에 농어촌, 그 다음에 특성화고 출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정해서 그것들을 전체를 뭉뚱그려서 뽑는 그러한 전형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경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 딱 뽑는 것도 아니고 전체 항목상을 다 뭉뚱그려서 그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화고가 꼭 붙는다는 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특성화고에도 레벨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선린상고라고 옛날에 했던 지금 선린인터넷고가 됐죠. 선린인터넷고가 가장 레벨이 높은 그러한 고등학교가 되겠죠. 특성화고 중에서는. 그리고 뭐 요리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 영상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학교들마다 레벨이 존재를 하고 가장 최상위에 있는 레벨을 가지고 있는 특성화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이 훨씬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대학 측에서도 특성화고에서 그러한 네임밸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위해서 특성화고를 만약에 부득이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레벨을 높이는 것만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전형에는 정시에도 존재를 합니다. 정시는 어떤 전형으로 존재를 하냐면 교과 전형이 존재를 했었죠.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죠.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고른기회 전형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기회균형 전형, 그러니까 고른기회 전형 속에 항목상의 특성화고 출신 전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도 중요한 부분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모집보다는 점수가 낮은 건 확실해요. 하지만 특성화고의 레벨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얻어야 될 정시의 점수, 수능의 점수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 전형보다는 점수가 낮을지 모르겠지만 각 특성화고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점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럼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확률이라는 부분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선을 딱 정해서 그걸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거는 정시 속에서 기회균형 전형으로 갔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조금 해보죠. 특성화고를 자기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목적을 맞게끔 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범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정량평가는 막혀 있다. 자, 그런데 가장 확률이 딱 정해져 있는 레벨이 있어 내 목표를 딱 정하고 그걸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시이기 때문에 이 정시는 수능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탐이라는 두 개에 대한 것이 쉬울 수는 있겠으나 다른 것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탐론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사탐론하고 직탐하고 그렇게 뭐 크게 이거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부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굳이 특성화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 그것의 목적에 맞게 실기를 하고 그리고 직장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를 찾고 그러다가 대학에 관심을 가져서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모르겠지만 내가 내신을 쉽게 따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이용한다 이거는 저는 절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홍사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강사 홍사부였습니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